우리가 재테크를 시작하면 대부분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원금을 잃을까봐 무섭고, 그렇다고 은행에 예적금을 하자니 이자가 아쉽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돈을 그냥 통장에 두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사이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투자가 있습니다. 바로 ETF인데요. 왜 지금 당장 ETF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아주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년 전인 2021년 초에 딱 1,000만 원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명은 가장 안전하다는 시중은행에 예금을 넣었고요. 다른 한 명은 미국 시장 전체를 사는 S&P 500 ETF를 샀습니다. 2026년 오늘인 지금 이 두 사람의 통장은 과연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자, 먼저 예금에 돈을 넣은 분의 통장을 보면요. 나름 그 당시 괜찮은 조건이었던 연 3% 정도의 이자를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세금을 떼고 대략 1,16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찍혀 있을 겁니다. 숫자로 보면 160만 원이라는 수익이 생겼으니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는 그 사이에 우리가 매일 결제하는 커피값이나 점심값 혹은 월세와 같은 생활 물가는 지난 5년 동안 15% 넘게 올랐습니다. 결국 내 통장의 숫자는 160만 원 정도 조금 늘어났을지 몰라도 실제로 내가 그 돈을 꺼내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5년 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똑같이 1,000만 원을 S&P 500 ETF에 넣어놨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S&P 500 ETF가 뭔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미국을 대표하는 우량기업 500개의 성과를 모아놓은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연평균 약 10% 정도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1,000만 원은 이미 1,600만 원을 훌쩍 넘어서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보다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따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기업들은 이 5년이라는 사이에 물건도 계속 팔았을 테고요. 서비스도 만들었을 테고요. 그러면서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그 과정이 결국에는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나의 자산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금은 돈을 그냥 맡겨두는 개념에 가깝다면 S&P 500 ETF는 기업들의 성장에 함께 올라타는 투자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분명히 중간중간 휘청거리는 날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차트 흐름을 쭉 놓고 봤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 시장은 우상향한다는 걸 이 숫자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서 ETF와 예금의 수익률을 비교해 봤는데요. 우리가 재테크를 시작할 때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ETF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ETF는 Exchange Traded Fund, 말 그대로 상장 지수 펀드라는 건데요.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편하게 사고 팔 수 있는 펀드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원래 예전 방식의 일반 펀드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펀드에 가입하려면 우리가 직접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 찾아가서 관련된 서류도 막 써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돈을 찾으려고 해도 그날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통장에 돈이 늦게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했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펀드는 아무래도 펀드 매니저가 운영을 해주기 때문에 수수료도 은근히 비싸고요. 내 돈이 정확하게 어떤 회사의 주식을 샀는지 매일매일 내가 그걸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ETF는 이런 기존 펀드의 단점을 아주 똑똑하게 해결해 줬는데요. 펀드라는 상품 자체를 주식시장에 딱 상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주식을 HTS나 MTS에서 매수, 매도하듯이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ETF가 주식처럼 사고 팔기 편하다는 건 알겠는데 굳이 왜 개별 주식이 아니라 ETF 형태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걸까요? 개별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요. 결국 내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하나를 콕 집어서 직접 고르는 일입니다. 어떤 기업이 좋은지 유망한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뉴스나 실적도 꾸준히 체크를 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이 과정이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고 쉽지 않아요. 물론 개별 주식 투자로 수익을 크게 낼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좋은 기업을 잘 선택하면 ETF보다 높은 수익을 얻는 경우도 많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기업 분석과 시장 공부가 꾸준히 필요하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ETF는요, 이 개별 주식과 비교해서 아주 큰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ETF는 여러 기업을 한 번에 묶어놓은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S&P 500 ETF 딱 하나만 사도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분산 투자 효과 때문에 리스크도 줄어들게 돼요. 만약에 내가 어떤 기업 딱 하나에만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주가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하지만 ETF는 여러 기업을 묶어놓은 상품이기 때문에 특정 기업 한 곳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기업들이 버텨주거나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전체 자산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ETF의 가장 큰 특징인 분산 투자 효과입니다. 여기까지 ETF의 장점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ETF에 막상 투자하려고 보면 주식은 삼성전자, 현대차 이렇게 종목명이 딱 하나로 직관적인데 ETF는 앞에 코덱스, 타이거 이렇게 되게 어려운 이름들이 붙어 있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ETF 이름은 구조만 알게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통 앞에는 운용사 이름이 붙고요. 그 뒤에는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ETF 이름을 보면 코덱스, 타이거 이런 이름들이 앞에 붙어 있잖아요. 이건 이 ETF를 만든 운용사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코덱스는 삼성 자산운용에서 만든 ETF고요.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만든 ETF입니다. 그리고 이 운용사 뒤에 나와 있는 명칭이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크게 세 가지의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시장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인덱스형입니다. S&P 500 ETF나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을 추종하는 코덱스 200 ETF와 같은 전체적인 시장 평균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ETF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2차 전지 산업, 2차 전지 양극재, 반도체 탑 10, AI 반도체 소부장, AIN 로봇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 ETF들이 테마형, 액티브형입니다. 특정 미래 산업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이 산업은 무조건 뜬다 싶을 때 그 분야의 우량주들만 모아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월배당 ETF인데요. 월급 이외에 추가적인 현금 흐름이 간절한 분들에게 그야말로 제2의 월급 통장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죠. 네이버에 ETF 명칭을 검색하시거나 해당 자산운용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ETF의 어떤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또 운용사마다 수수료는 어떤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ETF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ETF를 일반 주식 계좌에서도 투자할 수 있지만 제가 지난번 설명드린 ISA 계좌에서도 ETF 투자가 가능합니다. 어떤 계좌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 증권 계좌에서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배당주를 사면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벌어도 내 주머니에 실제로 들어오는 건 세금을 떼면 85만 원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ISA 계좌는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절세 혜택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손익통산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올해 A라는 ETF에서 200만 원을 벌었고요. B라는 ETF에서는 아쉽게도 100만 원을 잃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합쳐버리면 결국에 올해 나는 총 100만 원을 번 거잖아요. 일반 증권 계좌는 여러분이 잃은 100만 원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번 돈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떼어갑니다. 하지만 ISA 계좌는요, 이 수익과 손실을 하나로 합쳐서 최종적으로 내가 진짜로 번 1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합리적이고 공평하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절세 혜택은 바로 비과세 혜택인데요. ISA는 일반형을 기준으로 수익의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아예 한 푼도 안 내는 비과세 혜택이 있고요. 그 한도를 넘어가도 일반 계좌의 15.4%보다 훨씬 저렴한 9.9% 세율만 분리과세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세금으로 나갈 돈을 내 통장에 그대로 남겨서 재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 있죠. 특히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사시려는 분들에게는 ISA 계좌는 필수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똑같은 상품에 투자했지만 ISA 계좌가 훨씬 더 자산 증식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다는 ETF, 구체적으로 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TF는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살 수 있는데요. S&P 500 ETF를 구매한다고 생각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휴대폰으로 증권회사 앱을 먼저 설치해주세요. 그리고 ISA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대부분 증권 앱을 설치하면 왼쪽 메뉴 검색창에 중개형 ISA를 검색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접 ETF를 살 수 있는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요. 개설이 완료가 되면 검색창에 매수하고자 하는 ETF를 검색하면 되는데요. 아까 제가 S&P 500을 구매한다고 했으니까요. S&P 500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증권 앱 상단 검색창에 미국 S&P 500이라고 검색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내가 가진 돈을 계산해서 몇 주를 살 건지 입력하고 매수 주문을 걸어주면 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같은 미국 S&P 500이라도 괄호 안에 H가 붙어 있는 상품이 있는데요. 자, 이 H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H는 해지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H가 붙은 환해지형 상품을 사시면 환율이 오르던지 내리던지 상관없이 오로지 그 기업의 주가나 지수가 오르는 만큼만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셈이에요. 환율 때문에 내 수익이 깎이는 게 싫은 분들에게는 아주 든든한 방어막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름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건 환노출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지수의 등락뿐만이 아니라 환율의 변화까지 내 수익률에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는 가만히 있는데 달러 환율이 오르면 나는 앉아서 그 환율의 상승분까지 추가 수익을 얻는 구조인 겁니다. 자, 이제 메뉴도 골랐고 환율 보험까지 체크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바로 언제, 어떻게 사느냐 하는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단순한 필승 전략은요. 바로 ETF를 적금처럼 투자하는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매달 월급날이나 특정 날짜를 딱 정해두시고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정해진 금액만큼만 사는 거예요. 요즘은 증권사 앱에서도 자동 매수 서비스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설정만 해두시면 우리가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가가 비쌀 때는 조금 적게 사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더 많은 수량을 담게 되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아주 합리적인 평균 가격으로 우량 자산을 모아 나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런 것 같아요. 투자의 결과는요. 얼마나 싸게 샀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시장에 머물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주가를 확인하면서 흔들리는 것보다는요.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ETF는요. 비교적 부담 없이 시작해볼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큰 금액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커피 몇 잔 값 정도라도 괜찮으니까요. 작은 금액부터 오늘부터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투자라도 시간이 쌓이면 자산의 모습은 생각보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ETF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